윤석열 대통령이 24번째 민생토론회 지역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제안보다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할인 행사 등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소비자 단체들이 긴급 대책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CJB 등 지역방송 3사가 주최하는 충주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서로의 공약에 대한 검증과 신상에 대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의 교육 분야 지원액이 감소한 가운데 이범석 시장과 윤건영 교육감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청주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째 민생 토론회 지역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주로 충북의 바이오 산업과 도로, 철도 건설 계획이 다뤄진 가운데 새로운 제안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충북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K 바이오 스퀘어,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스마트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탑5 기업이 나오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 현안들도 언급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여객터미널과 주기장 확장 사업이 곧 착수될 것이라 말했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계획도 밝혔습니다.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전철은 내년 상반기부터,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본인의 임기 내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사이 6차로 확장 사업은 본인의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은 임기 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전, 세종을 충북 청주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도시들을 빠르게 연결해서 충북 교통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북 지역의 의대 증원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된 의료 인력은 충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의사의 정원이 이렇게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줄기세포를 포함한 이런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바이오 산업 관련 종사자와 연구기관 관계자들 등이 주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는 상호 간의 토론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토론회를 가장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할인 행사 등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주 지역 소비자 단체들이 긴급 대책 이후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자체 지원 할인 행사를 열고 있는 청주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과일 반값 행사는 물론 최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먹거리 판촉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값에 장을 보기 위해 집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도 싸서 저 멀리 사는데 와요. 차 끌고. 엄청 좋아요.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농산물 납품 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 1,500억 원을 투입하는 물가 안정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품목에서 10에서 20%가량의 가격 인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 소비자 단체들이 지난 20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45개 먹거리 물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전보다 2.9%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9.8%나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10%대의 밥상 물가 상승률은 깨졌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해 3월 대비 과실류가 17% 넘게 올랐고 양념류와 채소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축산물만 0.2% 내렸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의 사과와 토마토가 50에서 60%대, 채소류의 시금치와 파 등이 10에서 2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민생 안정 대책에 의해 농축 수산물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앞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둔화될지 단기적인 물가 잡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등 체감 물가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세 등으로 인해 3월 소비자 동향 물가 수준 전망 지수가 최근 3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CJB 청주방송 등 지역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여야 맞대결이 펼쳐지는 충주 후보를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서로의 공약에 대한 검증과 신상에 대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예산 잘 따오는 의원이라고 홍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2024년 국비 예산 8,381억 원을 확보하고 하셨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 그 의원님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편성이 되는 예산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종배 후보는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 김 후보가 낸 공약 중 굵직한 사업들이 왜 대부분 빠졌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원도심에 5천억을 투자하겠다. 대기업을 10개 유치하겠다. 도청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었는데 이번 공약 발표하신 거에는 그게 빠졌어요, 좀 더. 이 후보는 또 다른 공약을 두고 이미 지난 사업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도 지적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2.0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고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었고 지금 충주시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없어진 사업을 공약하고. 김경욱 후보는 이종배 후보가 3번이나 재임하는 동안 충주 지역이 발전된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184개 발표 지역 중에 173위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12번째 정도로 충주가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상에 대해서도 날선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종배 후보는 김 후보가 탈당했다 복귀한 배경을,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서 탈당을 하시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했던 걸 알고 있는데, 김경욱 후보는 이 후보의 후원 명단을 보면 전현직 시의원이 대부분이라며 공천 대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박혜수 현 시의회 의장님이 2천만 원, 토탈 7,550만 원에 이르는데요. 이분들이 공인들이고 전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 막바지에는 자택에 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충주의 아파트는 전세 2억 3천만 원을 신고를 하셨고,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이제 신고가액으로 21억 원을 신고를 하셨습니다. 네, 김경욱 후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 네. 저는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충주에는 집이 없고요. 두 후보는 충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의 교육 분야 예산 지원 기조가 변했는데요. 충북교육청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퍼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장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올해 청주시는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2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다목적 교실 신축과 행복교육지구 등 크고 작은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분야는 협약 등에 따라 지원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 취임 이후 변화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청주시의 교육 분야 지원액이 상당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복지구 사업으로 지원 예산이 대폭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건영 교육감과 이범석 시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자리를 마주 앉았습니다. 교육자치하고 일반 지원자치의 역할 재정이라든지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연계 협력하고 또 역할 분담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히 충청북도의 반 이상이 청주에 머물고 학생도 60% 가까이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주의 교육도시는 결국 충북의 교육도시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시 측에 학교 복합시설과 늘봄학교 지역연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반면 청주시는 예산 소유가 거의 없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 실천운동 동참협조 등 시책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청주시는 각자의 고유 업무가 있는 만큼 당장의 예산 지원보다 일단 서로의 일을 해보고 추후에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 지원만큼 지역교육 공동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일단 만났다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충북형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인 다채움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교원 112명을 위촉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다채움 선도교원은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다채움 활용 연수와 컨텐츠 개발을 지원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선도교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다채움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단양군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호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양역 일대 관광시설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수년째 쓸모없이 방치된 단양역 일대 중앙선 폐철도 부지. 단양군은 지난해 민간자본 840억 원을 유치해 이 일대를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로 PF 대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역대 최초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 끝에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추진하는 1,133억 원 규모의 단양역 복합관광 프로젝트가 1호 펀드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 국가철도공단, 민간 컨소시엄에서 공동 출자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연 3천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이를 뒷받침하게 된 겁니다.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 위험 분담은 정부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이로써 단양군은 단양역 일대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52실 규모의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을 조성하고 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은행, 코레일 여러 군데서 힘을 합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단양의 관광을 집중 지원함으로 인해서 성공을 보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호 사업 선정으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얼어붙은 PF 시장 속 재원 조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꽉 막힌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22대 국회가 책임있는 국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시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김진모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도의원들은 이광희 후보가 자신의 SNS에 김진모 후보는 불법 여론 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희 후보는 중앙당의 홍보물을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로 불법 여론 조작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이 맞는 표현이라며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통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글로컬 대학 30 비전 선포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충북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충북대는 한국교통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컬 대학 30의 핵심 과제인 양대학 통합 논의 역시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입장 표명은 한국교통대가 충북대 학생 대표의 통합추진위원회 불참을 문제 삼아 비전 선포식을 연기하면서 불거진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오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북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LS 일렉트릭의 디지털 전환 사례 발표와 함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AI 컨설팅과 핵심 설비, 공정 지원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식 개선과 지능형 공장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를 앞두고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까지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청주교육지원청 제2청사 화상도로 진입도 통제됩니다. 통제 기간은 축제 전날인 28일 오후 8시부터 4월 1일 오전 3시까지입니다. 한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합니다. 제천시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섭니다. 이는 지역 한방기업과의 소통 부재와 부실 운영 논란에 따른 것으로 시는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조치를 재단 이사회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조정희 이사장에 대한 회원사들의 사퇴 요구에 이어 A 사무국장의 셀프 연봉 인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괴산군은 임용 2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월 괴산군청에 신규 발령받은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는 숨진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수술비와 검사비, 내장칩 등록비 등을 암컷은 마리당 최대 36만 원, 수컷은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